자, 일단 좀 구분을 할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이 정보를 모른다고 전제하고 푸는 게 기존의 자세였다면 앞으로의 정보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요, 이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이 구조 자체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수능을 출제하고 해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0 또는 1 녹색 형광펜 치시면 돼요. 네 번째 줄 보면 1비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자, 이 개념이 그대로 여러분 교재 파트 1에 보시면 잠시만요. 파트 1에 보시면 2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8페이지. 28페이지에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보시면은 비트라는 개념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한 개의 비트는 0과 1을 담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전 기출이고 다시 수능에 제출제 돼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 아닌가라고. 아니요, 절대 아닌 게, 여러분, 이 정보량을 길어도 15분 안에 모든 정보를 처음 보는데 처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만점자가 28명 나오는 거야. 다 객관식인 시험인데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저랑 다루는 수능 국어 지문들은요, 지금 제가 지금 사실 난이도 때문에 자꾸 예전으로 내려가는 거지, 특히 최근 5개년은 생존 지식이에요, 생존 지식. 이 시대에 이걸 모르면은 그냥 생존이 불가한 지식들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 요즘 이제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씨발 다 때려치고, 나도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 살아야 되겠다. 집에서 놀고, 나도 이제 세금 내지 말고,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도 내지 말고, 국민연금 빨리빨리 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거든. 그 얘기야. 무슨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게 아니라면.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생각이야. 과연 진짜, 힘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 20대 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비슷해요. 지금도 비슷한데, 지금의 뭐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니겠지. 그런데 때때로 저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면, 인생 다 내려놓고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보조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 이거는 능력 있는 경우를 전제하는 거야. 분명히 그 사람이 경제 능력도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욕 없이 내려놓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의 욕망이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런 지식들은 그냥 생존 지식이고 필수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GDP에,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한 20-30% 이상이 거의 삼성에서 나오고, 반도체 연간 산업이 최소 우리나라 경제 30% 정도는 차지해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아직도 총기 규제 법안을 못 들여오는 이유는 미국이 태생부터 그런 국가였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시스템 한번 갖춰져버리면 못 바꿔요. 아직도 미국은 12진법 기반의 미터법을 안 써. 거기서 생기는 오류가 있음에도 못 바꾸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 한번 결정이 되면. 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회적 흐름에서요, 여러분이 결국 먹고 살려면 둘 중 하나야. 여러분이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보통은 반도체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결국 코딩과 관련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코딩을 한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뭔가를, 그 언어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거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 또는 1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거를 묶어가지고 자연언어 형태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언어들이 있죠. 뭐 루비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보니까 너희 고등학교 때 코딩 교육 이런 거 하더만. 그런 것들이 될 수는 있어. 근데 근본으로 내려가면 0 또는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학년도 지문은 뭐냐면, 벌써 18학년도면 몇 년 전이야? 6년 전, 7년 전이죠. 3단락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냐면요, 이런 컴퓨터예요. 우리가 보통의 컴퓨터들은 이런 거야. 아까도 나와 있지만 0 또는 1을 처리한 다음에, 그럼 일반적인 컴퓨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2비트라고 했을 때는 이진수 2자리인 거야. 그러면 자, 00이 제일 작은 수겠죠. 그리고
0과 1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진수니까 0, 1, 1, 0, 1, 1 이렇게 4개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비트 컴퓨터들은요 1회, 2회, 3회, 4회 처리해야 되는 게 일반 컴퓨터들의 특징이야. 근데 이미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 됐어요. 일단 삼성은 상용화 시켜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상용화가 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언제 대중에 풀릴지는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 그리고 미국에도 그런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하는데 그런 주식을 예전에 사놓은 기억도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어떠냐면 0과 1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게 이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20세기 최고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이해가 안 돼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지문 마지막 단락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보면요, 팽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손을 돌리고 있으면 이거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거시세계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기 전에도 이렇게 나는 돌고 있어요. 달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시세계는요, 이게 미정인 상태야. 관측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시세계는 이미 관찰하기 전에 결정돼 있어. 관찰을 통해서 결정된 걸 알 뿐이야. 근데 미시세계는요, 전자가 있잖아?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야. 근데 관측하면 그렇게 된다야.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방향이 결정된다야. 오늘 수업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나노가 막 줄다 보면요, 양자 수준까지 가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는 0 또는 1 이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30% 이상은 코딩이나 반도체 관련 산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 투자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확률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존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루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든 양자 컴퓨터든 뭐든지 간에 어떤 정보가 나오든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이 시대의 생존 능력, 이 시대의 농사하는 지식, 농사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고 수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쯤 설명했고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이 지문에 집중해서 배경 설명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은 처음 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을 거고. 플래시 메모리, 그게 스위치래. 스위치가 뭐지? 껐다 켜는 거잖아. 불 한번 껐다 켜보면 그게 스위치잖아. 실제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은요,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리고 보통 얘는 진리치를 표현할 때는 거짓을 표현해요. 1은요, 어떤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진리치로 표현하면 참을 표현해, 보통. 자, 그럼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막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확대해 보면 막 깨져 보이잖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스위치가 0과 1이 있고, 그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끄고 켜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가 픽셀이 돼 있는 거야. 얘도 이렇게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픽셀이 있어. 오, 진짜 보이네. 픽셀이 보여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게 되게 스무스한 한 다처럼 보이잖아. 근데 제가 한번 자세히 가까이서 보니까 보여가지고 자세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니? 하나하나의 픽셀 안에 삼원색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 삼원색이 다 밝혀지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보이죠, 지금? 아마 보니까 빨강, 파랑, 하나는 녹색 같은데? 빨파노인가? 빨파노인가? 노란색인가? 그러니까 삼원색이 세 개잖아.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 빨강, 파랑, 뭐 노랑 그런 거 같아. 아무튼 이해됐어? 근데 이걸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끊겨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스무스해 보인다는 거고, 심지어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예 전혀 이 정의 한 다의 이 다를 내가 확대한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검정색이라는 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겠죠. 0인 상태인 거야. 흰색은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1인 상태인 거야.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맞잖아. 우리가 뭐 할 거야? 너희가 대학 나가서도 시 공부하면 누가 돈 줄 것 같고 수학 미분 문제 풀면 돈 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가야 돼요. 결국에는. 계속 볼게요. 그래서 자, 디젤 카멜 한 장은 그래서 왜 이런 예시를 들어준 거냐면 이 예시를 바탕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여러분한테 도입을 시킨 거고요. 자, 이제 니네 아는 얘기 나왔지? 관심 갖고 봐 라고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메모리에서는 1비트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한대요. 그럼 벌써 이제 나열되는 정보들이 보여. 첫 번째 플래시 메모리라는 개념, 두 번째 스위치라는 개념, 세 번째 스위치에 저장되는 정보들, 네 번째 사진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다섯 번째 스위치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5개 정보를 다 물어보고 싶은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왜? 뒤쪽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셀, 그림.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림 이해하라는 문제고 셀, 특히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이 지문의 핵심 주제였던 거죠. 글의 주제는 이렇게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반복되고 있으면 빼박 주제인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시켜서 가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셀 하나의 단위를 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봐봐. 플래시 메모리를 어떻게? 첫 번째 읽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지울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쓰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1단락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2단락에서 읽고 3단락 지우고 4단락에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원리로 읽고 지우고 쓰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존 지식이야. 여러분이 취업한다 30%는 반도체 관련.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뭐냐? 보세요.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거 알죠?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 그럼 뭐라고? 1이 된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은 뭐라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 보통 참인진리치. 불이 켜져 있는 상태. 그러면 전자가 있는 경우고 얘는 전자가 없는 경우겠죠. 전자가 없는 경우 뭐라고? 0으로 정의하겠대. 아이고. 됐습니까? 요런 거야. 그럼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잘 처리를 했으면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산하고 넘어갔으면은 나중에 잠깐 어디서 틀렸지? 풀이 과정을 써놨어야 검토를 하지. 시간을 줄이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 그럼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어떤 구조를 담고 있죠? 나열입니까? 정보? 나열 맞죠? 근데 나열이라고 써봐야 의미가 없어. 왜? 그건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나열했을 뿐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원리야. 구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 원리는 뭡니까? 전자가 있으면 1로 표현될 것이고 전자가 없으면 0으로 표현된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언제 어떻게 있고 언제 어떻게 없는지가 핵심 원리니까 당연히 그걸 그림 위와 관련지어서 2단락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의 D에 양의 전압을 가한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림을 좀 여러 개 그려주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줘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를 해놓고 여기서 갖고 와서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데이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D에다가 양의 전압을 가한대. 파란색으로 여기다 플러스 해볼게요. 플러스. 그럼 봐봐. 자, 한쪽에 반도체인 S는 전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럼 양의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자, 양의 전압을 가했어. 그러면 한쪽의 반도체인 S의 전자들이 뒤쪽으로 이끌리게 되죠. 그런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을 때는, 전자가 지금처럼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데 서로 밀어내니까 가요, 못 가요? 결국 둘 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무슨 얘기야? 전자가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얘네. 따라서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양의 전압을 걸었을 때 S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아, 전류가 흘렀어? 그러면 얘는 전자가 없다겠죠. 됐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별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좋고, 구조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 양의 전압을 가했고, 2단계 S로부터 전자들이 이끌리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3-1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반발하게 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류는 안 흐른다고.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을 때는요, 전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전자가 없을 때는 흐르기 쉽대요.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는 0인지 1인지 결정을 해준대. 그럼 봐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즉 전자가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그러면 우린 이걸 1로 판정하겠죠. 전자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고, 우린 이걸 0으로 판정하겠죠. 그래, 주제는 뭐였다고?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는 원리야. 간단하게 그림 이해해서 이렇게 4개 단어로 정리가 끝이에요. 됐어? 요 능력이야, 요 능력. 알겠니? 그러니까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법전을 펼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점수는 좋은 점수가 나왔겠죠. 그런데 공부를 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보 처리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국어에서 어떤 능력을 물어보고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거는 다 그럴걸? 솔직히. 왜? 문학작품 외운다고 외운 작품이 나오게 해서 수능에? 극히나 작아요, 그럴 확률은. 그러면 독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생으로 읽고 생으로 어떻게 나름대로 문제를 풀었던 거야. 아니면 왔다 갔다 엄청 빨리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했으니까 뭐 당연히 1등급 맞았을 거고, 저희 때는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백분위가 99.5 이상이면 백분위가 100점이 찍히고요. 99.5 미만이면 백분위가 99가 찍혀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분위 100을 찍는 게 목표인 거야. 그 정도의 극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국어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략법이 나온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봅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저장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저장하는 과정인데 두 가지 과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워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지울까? 첫 번째, 셀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림 셀 하나하나가 아니라 블록 단위래. 어떻게 하겠대? 전부에다가 G에다가 0V, P에다가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한대. 그러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어요. 터널 절연체를 넘어서 이동을 해버린대. 전자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는 없어. 그런데 봐, 전자가 있어도 이동해서 없어지죠. 없어도 원래 없죠. 결국에는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데이터가 0 되겠죠. 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이야. 그림 그려서 이해하겠습니다. 자, 봐. 지금 여기 있는 지문 내용대로
아이 진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손달라. 자, 지금 블록이 셀이 여러 개라고 했을 때 우린 이 셀에 하나를 가지고 일단 전체 블록이 있고 하나를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자, G에다가 0V를 걸어주겠대. 그러면 G, 여기 제어 게이트 보이죠? 이 제어 게이트에다가 0V.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다가 20V.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20V를 걸었어. 그럼 봐봐. 전압은요, 흐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전류는 흐를 거야. 왜? 일단 전압 차이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가 걸려 있죠? 그럼 봐봐.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전자는 어떻게 흐르겠어? 이쪽으로 오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근데 봐봐. 얘 이름이 뭐냐면 절연체야. 여러분 절연체가 뭡니까? 고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같은 거 만질 때 고무장갑 끼고 하라는 이유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절연체니까 전기가 안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지? 왜 그러겠어? 터널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요 일반 절연체니까 전자가 이 위쪽으로 갈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여기는 터널 절연체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겠죠. 그럼 어떤 특정 조건에선 전자가 흐르겠지.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봐봐. 결국 전자가 흘렀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헷갈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쓸게요. 그 얘기요. 그리고 애당초 전자가 없었으면은 빠질 전자도 없는 거고.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에 플러스 20을 걸어주니 이쪽에 있는 전자는 없어진다는 거. 됐어요? 없었어도 없어지는 거고 있었어도 없어지는 거야.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림 그리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림 그리셔야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셀은 0의 상태가 돼.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모든 셀의 데이터를 0으로 만드는 과정. 핵심 과정은 뭐라고요? 전자를 빼내는 과정이야. 전자가 있어 빼내는 거야. 전자가 없어도 어차피 빼내는 거야. 어떻게? 양의 전압을 가해서. 그럼 봐봐. 여기는 원리가 조금 과정에서 복잡했죠. 당연히 이 원리는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정리하면 그래서 3단계. 데이터 삭제의 과정과 원리죠. 4단락.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데이터 쓰기 과정이 가능하다.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반도체 석박사 통합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걔는 당연히 이걸 일반인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다 알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학부에서 한 3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별거 없어 진짜. 그러니까 대학 공부가 여러분 수능 국어 가지고 단단하게 해놓잖아. 쉬워. 근데 부실하게 해놓고 가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 부실하잖아요. 터져요. 왜냐하면 그냥 점수만 낸 거야. 근본 없이. 당연히 터져요. 계속 갑시다. 자, 쓰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자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완료. 마지막 뭐야? 지워졌어? 알았다니까. 완료. 마지막 그림 봐 볼게요. 자, 마지막 4달러. 이제 쓰기는 어떻게 하겠대? 전자를 집어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블록 단위가 아니라 내가 쓰기를 하려고 하는 셀의 G에다가 양의 전압을 걸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의 전압을 걸어줘. 그럼 당연히 전자는 아까 여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터널 절연체 지나가지고 갔겠죠. 그럼 결국엔 어떤 상태가 돼? 전자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양의 전압을 걸어놨으니까. 됐니? 그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한데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를 쓰는 셀에 첫 번째 양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건너가면서 전자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즉 쓰기를 한다는 건 뭐라고? 네, 전자를 1의 상태로 바꾸는 거.
전자가 저장되는 상태로 바꿔놓는 거.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한 지문이 사실 끝난 거예요. 왜? 플래시 메모리에 읽기, 쓰기, 지우기까지 끝났어. 또는 읽기, 지우기, 쓰기까지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올까? 이거는 흐름이 한번 바뀐 거야. 벌써 4단락이야? 그러네. 자, 5단락입니다. 이제 주제가 달라. 플래시 메모리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EPROM이라는 애가 있는데 EPROM 뭐야? 면적이 작으니까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은 크기의 태블릿 PC에 정보를 트랜지스를 많이 넣을 수 있으면은 훨씬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어떤 단점이 있어? 데이터 지울 때 자외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장점인데 이건 아주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워. 그럼 EPROM은 전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단점을 보완한 거야. 하지만 또 단점은 뭐예요? 셀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럼 서로의 장단점이 있네. 그래, 플래시 메모는 어떻게 된다고? 자, EPROM의 장점. 그래서 한 개만 있어도 돼. 또 EPROM의 장점. 간단하게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어. 됐죠? 또 메모리를 분류할 때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보존된다, 비발성. 휘발된다, 보존되지 않겠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또 장점은 뭐냐?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정도 정리 끝. 그럼 얘도 당연히 장단점을 물어보겠죠. 자, 이런 것도요, 쉬워. 하지만 표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면 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 그리는 그런 능력들을 물어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공지를 연구실 얘기하는데 아직 안 해놨구나. 공지를 해놓을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 2월 달도 되고 막 학교 개학도 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제가 1, 2월 달 동안에 고1, 고2 수학을 한번 개념 정리를 싹 한번 해줄 거야.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요, 수식으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fx가 3차식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gx가 있는데 gx는 예를 들면 상수함수라고 해볼게요. 뭐 5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인수분해가 되네. 4라고 써야지. 인수분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연립해가지고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따로 방정식 풀이 방법이 없고 인수분해에서 구한다고 여러분이 고1 때 배울 거야.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해의 개수,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미분해서요, 표를 그리고 이 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졌고 얘는 5니까 5가 이렇게 만나면 세 근이겠죠. 이렇게 만나면 두 근 접하겠죠. 이렇게 만나면 한 근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아예 생 방정식으로 이렇게 대수식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대수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라 그러거든요. 해석학으로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뭐냐면 수학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나라로 나뉘는 거예요. 해석 나라로 나뉘고 대수 나라로 나뉘는 거야. 그러면 대수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요. 해석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어. 두 언어를 여러분이 번역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야. 줄글로 표현이 됐죠. 이걸 줄글로만 처리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림 그려주니까 한 방에 이해되잖아. 그런 거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줄글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표로 처리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정보의 축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표 그리기 너무 좋고, 앞으로 여러분 진짜 실생활의 필수고 여러분 인생의 필수고 여러분 업무 능력의 필수예요. 제가 우리 조교실도 엑셀이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표로 정보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고생하면서 일을 해요. 제가 그걸 가르쳐야 돼. 조교실한테. 봅시다. 그래서
자, 볼게요. 지금 이 피롬이 있고 이 피롬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기준으로 분류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했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눴잖아. 여러분, 이게 사회과학을 보면 죄다 이렇게 표처리 돼 있을걸요. 자, 이 피롬의 장점 뭐예요? 셀의 면적이 작다야. 단점은 뭐야? 데이터 쓰고 지우기가 번거로워요. 자외선 필요해. 반면에 얘는 간단해. 단점 뭐야? 2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해. 그럼 봐봐, 얘들아. 일단락 정보가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한 방에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의 주제인 플래시 메모리는 장점만 취한 거죠. 됐죠? 또 예를 들면 유형에 따라 나눠볼 수도 있을 거야. 휘발성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휘발성에 따라서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장점만 취한 거야. 그러니까 전원이 날아갔어. 유지가 돼. 이것도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 있는 표는 여러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한 방에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비교되죠. 풀과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는 다 처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을 잘한다는 건요, 일종의 논술을 잘한다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 사고의 흐름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전개하는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줄쳐진 노트가 있어야 돼요, 수학을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이 수학을 그 문제집 쪼만만 해낸다 풀고 있잖아. 절대 안 돼, 그거. 수학 실력 깎아먹는 짓이야, 진짜로. 무조건 줄쳐진 노트 사가지고 절반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풀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좀 안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문제는 여기 있고 여기다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과정 한 2주만 거치고 쓰잖아. 확 늘어. 무조건 그게 필수야. 그럼 기본적인 것도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 해주니까 벌써 눈이 좀 초롱초롱하거든. 고1만 돼도 내가 얘기하잖아. 안 들어먹어. 여러분, 지금 배우셔야 돼요. 지금. 계속 봅시다. 19번. 자, 그럼 봐. 이 문제도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에 구조를 더해서 묻는 거라 그랬었고, 대상. 봐봐. 근데 주제를 내용도 없어. 그럼 이 의도는 뭐예요? 완전히 구조 처리하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라는 언급도 없어.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봅시다. 1단락은 뭐예요? 구조를 말로 설명해서 2단락부터 그림 그려서 쓰고 지우는 원리를 설명했잖아. 아, 끝났네. 2번. 구조 설명, 원리 설명. 1단락, 2, 3, 4단락 주제 그대로 다 들어와 있죠. 선생님, 2번은 왜 틀렸는데요? 그러면 또 설명한 뒤가 틀려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장점을 설명한 뒤, 자, 장점만 설명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애들과 장점을 또 비교한 거지. 그러니까 장점을 설명한 건 맞는데 비교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용 방법은 주제가 또 아니고, 크기도 있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이죠? 즉, 자꾸 내용 일치로 가버리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구조 처리가 의도다. 그럼 바로 1번이 보였을 거다. 어떤 느낌인지 오셨을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당연히 글의 주제인 플래시 메모리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림 봐야 되는 거야. D에다가 3V 양의 전압을 가했어. D에다가 3V 양의 전압을 가했어. 그럼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는 없었어. 자, 근데 지금도 있다 없다로 해설하면 좀 힘들어요. 그게 아니야. 원리를 이해해야지. 봐. D에 3V 양의 전압을 가한 거는 2단락의 원리잖아요. 2단락 원리는 뭐 하고 싶었던 거야? 글의 주제? 데이터를 읽는 원리잖아요, 사실은. 전류가 흐르냐 흐르지 않냐 가지고 전자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D에다가 3의 양의 전압을 가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전류 흐름을 보고 싶었던 거야. 전류가 흐르면 뭐라고요?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얘는 0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있으니까 1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묻고 싶었던 건데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사라진다는 삭제의 원리를 또 섞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단락 주제에다가 이 뒤쪽은
삭제니까 사단락 주제 내용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용을 섞어버리잖아.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내용 일치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구조 처리해가면서 주제 구조 잡아가면서 보시면은 느낌이 훨씬 더 잘 잡힐 겁니다. 계속해서 20번에 2번 성질 볼게요.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봐봐. 자, 똑같은 절연체야. 뭐가 달라? 얘는 터널이고 얘는 일반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사실은 단어 뜻을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절연체는 말 그대로 불연, 전기의 흐름이 없어요. 전류의 흐름이 없어. 얘는 어떤 특정 조건에서 터널을 지나서 흐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면 쓰고 지우는 게 자유로울 거 아니야. 터널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터널 절연체 때문에 쓰고 지울 수 있게 된 거고 일반 절연체를 쓰면 쓸 수 없겠죠, 사실은. 됐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핵심 원리는 결국 뭐냐? 터널 절연체는 썼냐 안 썼냐.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자, 발췌도구로 풀 수는 있어요. 어디 나오니? 여기 있죠. 오케이. 또 어디 나오니? 됐습니까? 그래서 터널 절연체의 역할이 보이긴 했을 거고 안 보였다. 근데 확실히 하고 가고 싶었다. 발췌독이지만 그냥 발췌독이 아니라 구조나 주제 확인, 원리 확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확 보이는 거지. 지금처럼 주황색이나 파란색 정보 처리 없이 가버리면 모든 정보가 다 동등해져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주제 구조가 안 잡히고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다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보이면 저 터지는 거라고. 자, 그럼 당연히 배웠던 지문의 원리를 이제 보기에다가 적용하라는 문제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걸 쓴다는 건요. 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지우고 2번 쓰기예요. 지우기는 뭐였어? 모든 블록에다가 아래쪽에다 양의 전압을 가하면 싹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모두에다가 양의 전압을 걸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든 없든 싹 없어지겠지. 자, 두 번째.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쓰기 단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0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왼쪽 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양의 전압 걸어주면 없던 전자가 여기로 가면서 생기고 얘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어디만 걸어줘야 되는 거야? 리을만 걸어줘야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어? 자, 여러분이 또 이럴 수는 있어요. 디테일함이 떨어졌다면은 어쨌든 리을과 기억은 찾아. 니은이 들어가야 되나를 헷갈려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이것도 발췌독인데 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과정이죠. 벌써 나왔죠.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다 발췌독을 들어가도 우리가 주제구조 처리해 놓은 데에서 보인다고. 그러니까 블록 단위니까 기억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 셀이 하나의 블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 능력도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결국 허들에 부딪히고 하는 능력들은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이라고. 필기 잘 하고 집중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영상 끊을게요. 54분이니까